자, 안녕하세요. 우석중학교 3학년 학생 여러분. 자,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이성부 시인의 봄 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는 이의 태도를 살펴볼게요. 너는 온다. 너는 더디게 온다. 마침내 올 것이 온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말하는 이의 태도는 내가 올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는 말하는 이의 단정적인 어조를 반복함으로써 간절한 기다림의 대상인 너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시의 주요 시어와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시어. 우선 봄의 의미는 말하는 이가 간절하게 기다리는 대상을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뻘박 구석, 썩은 물 웅덩이. 이것은 봄이 오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 시련과 역경을 의미하죠. 다급한 사연. 봄이 어서 오기를 바라는 말하는 이의 간절함을 나타냅니다. 바람은 말하는 이의 간절한 소망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봄의 상징적 의미. 겨울과 대조되는 봄. 겨울은 시련과 절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봄은 희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간절한 기다림의 대상입니다. 계절의 순환에 따라 당연히 와야 할 대상. 그래서 봄의 의미는 반드시 도래해야 할, 반드시 올 것인 희망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문학작품의 해석. 자, 문학작품은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독자의 인식 수준, 독자의 관심, 독자의 경험, 독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학작품을 해석할 때에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 해석을 뒷받침해야 하며 같은 문학작품이라도 작품의 해석 방법이나 독자의 인식 수준, 관심, 경험, 가치관 등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방법. 작품의 내용이나 형식 등 작품 자체의 내적 특징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에는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 작품과 작가의 관계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 작품을 읽고 독자가 받은 영향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품 자체의 내적 특징을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 외에 작품의 외적 요소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자, 이성부 시인의 봄은 현대시고요. 자유시, 서정시, 감정을 표현한 서정시가 되겠고요. 성격은 상징적, 희망적, 운율은 은근히 느껴지는 내재율이 되겠고요. 소재는 봄, 주제는 다가올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강한 신념과 소망을 나타냅니다. 특징은 대상을 의인화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신념에 찬 어조로 말하는 이의 믿음을
강조함. 자, 이성부 시인은 1942년부터 2012년까지 계셨던 시인이고요. 현실 참여적인 내용을 다루면서도 서정성을 느낄 수 있는 시를 많이 썼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우리들의 양식, 벼, 전라도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6쪽부터 19쪽까지 학습 활동을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은 이 시의 전개 과정이다. 이 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빈칸을 채워봅시다. 말하는 이는 너는 온다. 너는 더디게 온다. 마침내 올 것이 온다. 이렇게 계속 너가 온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해서 말하는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반복을 한다는 것은 너가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린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말하는 이가 너를 기다리는 태도는 너가 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확실히 믿는다라는 뜻이겠죠. 다음은 이 시의 전개 과정입니다. 이 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빈칸을 채워봅시다. 너가 매우 더디게 옴. 말하는 이가 너가 더디게 온다고 느끼는 까닭은 너가 오기를 너무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더디게 오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을 기다려 본 적이 있나? 그때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떠올려 봅시다. 그러면은 아주 더디게 오래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데 더디게 오는 것 같이 느껴지죠. 다음은 이 시의 전개 과정이다. 이 시의 내용을 바탕으로 빈칸을 채워보자. 마침내 너를 만난 말하는 이는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고 했어. 이때 말하는 이의 심정은 어떨까?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너를 만났어요. 이때 너를 만난 말하는 이의 심정은 어떨까요? 예, 감격스럽고 기쁘죠. 자신의 책 읽기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활동을 해보자. 다음 선생님의 말을 참고하여 봄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지 근거를 들어 말해보자. 자, 시어는 표면적 의미 외에도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을 머금고 있다. 함축의 의미죠. 여러분의 경험이나 배경지시, 가치관에 비추어 봄의 의미를 생각해 보세요. 함축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아주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 짝사랑하는 사람이나 아주 바라는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랄까, 그리운 사람이랄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거,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이자 마침내 나에게 왔을 때 큰 기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 각자 해석한 봄의 의미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해보고 친구들의 해석과 그 근거를 비교해보자. 봄의 의미. 봄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의미하는 것 같다. 해석의 근거. 시에서 너는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존재잖아. 우리가 꿈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좌절도 하고 시련도 겪지만
계속 노력하면 마침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게 생각했어. 자, 또 다른 친구는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간절히 몸이 약한 친구라면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간절히 기다리는 것. 우리가 지금의 상황이라면 이제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는 것. 이렇게 되겠죠. 해석의 근거는 오랫동안 아팠는데 건강해지기를 바랐던 마음을 봄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과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할 수 있겠죠. 봄을 해석한 내용이 서로 다른 까닭을 말해보자. 자, 문학 작품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른 이유는 사람마다 인식 수준, 관심, 경험 등이 다르며 이에 따라 작품을 감상하는 기준이나 해석의 근거가 다르기 때문이죠. 다음 3번. 다음은 봄을 감상한 후 한 학생이 쓴 비평문의 일부이다. 이를 바탕으로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자. 자유를 꿈꾸는 시, 이성부의 봄. 이성부가 이 시를 지었을 당시인 1970년대는 군사력을 등에 업은 독재 정권이 강한 권력으로 국민을 통제하던 시기였다. 그러한 정부에 반대하던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외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 이 시에 반영되고 있다고 볼 때 봄은 그 시대 사람들이 간절하게 원했던 민주주의 혹은 자유를 상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오듯이 이 시는 민주주의나 자유 역시 이 시에서 민주주의나 자유 역시 언젠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믿음을 노래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거는 어떤 해석 방법일까요? 이 비평문을 읽고 이 글을 쓴 학생이 해석한 봄의 의미와 그 근거를 찾아 정리해보자. 학생이 해석한 봄의 의미는 뭐예요? 네, 민주주의, 자유. 해석의 근거는 시대를 반영한 거죠. 시인이 이 시를 지은 1970년대는 독재 정권이 강한 권력으로 국민들을 통제하고 있었고 그러한 시대 상황이 이 시에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음, 보기는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4가지 방법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 비평문을 쓴 학생이 봄을 해석한 방법은 무엇인지 골라보자. 자, 작품 자체의 내적 특징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 작품과 작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 작품을 읽고 독자가 받은 영향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 보기는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4가지 방법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 비평문을 쓴 학생이 봄을 해석한 방법은 무엇인지 골라보자. 자, 어떤 거예요? 예, 이 비평문을 쓴 학생은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을 중심으로 봄을 해석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보면서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정리를 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학습활동을 교과서에 잘 예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